뭐 2억짜리, 1억 5천짜리 네네네. 이런 거는 경매로 사면 얼마나 싸게 살 수 있어요? 오! 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경매 전문가 집사남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매 공매로 집 사주는 남자 집사남입니다. 네, 경매하면은 어쨌든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게 중요한데 지금 뭐 수도권이나 서울, 인천권에 아파트를 사려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네네. 경매로 사면 확실히 유리한가요? 확실히 유리하죠. 어떤 면에서요? 일단은 뭐 다 아시겠지만 서울 전 지역 자체가 토어제로 묶였는데 경매로 사게 되면 토어제에 대한 대상이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실거주 의무도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자금 출처 의무도 없어지기 때문에 직접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메리트가 있을 수 있고, 내가 1주택이 있지만 하나를 나는 더 사고 싶다, 부동산이 무조건 오를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를 사고 싶으신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허가를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 사시는데 경매로 하면은 그것도 살 수 있으니까 저는 경매가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매로는 갭 투자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가능하죠. 가능은 한데 네네. 이게 은행에서 경락잔금 대출을 받을 거냐 아니면은 이거를 내가 담보대출을 받을 거냐, 대출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이슈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으로 보면 경매로 사면은 전세도 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매는 구청 허가 안 봐요, 그러면? 허가 안 받습니다. 왜냐면은 이 경매라고 하는 게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은행은 이제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 돈을 낼 여력이 없어서 이자를 안 주면 은행이 피해를 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은행은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내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안 갚는다.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판매를 해서 나한테 빌려간 돈을 갚게 해달라 라고 하면 법원에서 그거를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어제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법원에서 너는 얘한테 돈 빌렸는데 안 갚았기 때문에 이거 나 처분하고 최고로 비싸게 쓴 사람한테 이거를 넘겨줄 거야 라고 법원에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토어제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분당에 아파트를 사고 싶다. 네. 근데 시세가 뭐 25억이다. 네. 그럼 경매로 사면 얼마에 살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약간 케바케기는 한데, 만약에 25억이 그냥 평균 호가라든지 실거래 가격이고, 만약에 뭐 금매로 나온 게 24억 5천 정도 된다. 그러면은 경매로 사면은 예전 같은 분위기에는 진짜 한 24억 언더, 이제 한 그렇게 고가 같은 경우는 뭐 한 22억이나 23억 정도에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분위기 자체가 아파트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 이거를 토어제에 묶인 데에서는 더 이제 사람들이 집을 못 사야 되는데 경매라는 걸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금매 가격이나 그거보다 조금 아래 이 정도에 사야 된다. 그러면은 토어제에 안 묶인 송도,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7억 5천이다. 네. 시세가. 네네. 그럼 경매로 사면 그런 데는 얼마나 싸게 그래도 살수 그 있어요? 정도는 그래도 한 6억 5천에서 6억 8천 정도? 1억이 어디야? 그쵸. 1억이 어디예요? 그러면은 양주 옥정 3억 5천. 양주 3억 5천이다. 그러면 정말 한 2억 5천에서 2억 6천. 한 15%에서 20% 정도는 더 내려갑니다. 약간 지금 느낌 왔어요. 약간 그런 싼 지역일수록 더 훨씬 더, 그러니까 더 싸게 살 수 있다. 약간 이거죠. 누구나 사고 싶어하는 곳은 싸고 좋은 건 없어요. 그런 데는 싸고 좋은 게 없고, 약간 경매로 내가 이거를 정말 실거주를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걸 나는 투자용으로 갈 거다라고 하면 경쟁이 덜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이거를 투자하더라도 나는 미래 가치가 더 있다고 봐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비싸게 쓰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내가 실거주를 한다 그러면 따져봐야 될 게 많지만, 실거주가 아니라 나는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싫어서 이거를 나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불릴 거야, 현금을 계속 돌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서울보다는 조금 외곽 쪽으로 가시면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싸게 살 수 있는 것도 많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누구나 이제 서울에 아파트를 살고 싶어 하지만 약간 그런 거 말고 저희가 생각하는 약간 뭐라 해야 돼, 이게 또 지역명을 얘기하면 약간 그럴 수가 있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읍면리가 나오는 그런 동네 있잖아요. 읍면리가 나오는 동네에도 신축 아파트가 생기면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그 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랬을 때 이거를 분양을 받는 게 아니라 만약에 경매가 나와서 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금매 가격이 아니라 거의 뭐 한 20% 30% 싸게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미래 아파트가 될 재개발 네. 지역의 빌라, 네. 예를 네. 들어서 1기 신도시 구도심이라든가 네, 뭐 네, 중동 네. 뭐 이런 데 있는 빌라 뭐 2억짜리, 1억 5천짜리 네네네. 이런 거는 경매로 사면 얼마나 싸게 살 수 있어요? 오, 그런 거는 진짜 요새 보면은 낙찰가가 거의 감정 가격의 한 70%대, 65%대. 네. 그러니까 만약에 2억짜리다라고 하면은 네. 거의 한 1억 4천, 네. 1억 3천 이 정도에 살 수 있는 것도 많고 저는 뭐 그런 거 사는 것도 좋다라고 보지만 요새는 정말 찾아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가 땅은 한정이 돼 있고 사람들은 아파트를 원하고 네. 공급할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네. 빌라나 주택단지들을 신통기획이라든지 아니면은 모아타운이나 이런 것처럼 빨리빨리 개발하는 그런 개발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서울 중심지 저희가 뭐 가고 싶어하는 서울 중심지보다도 약간 강북 쪽이나 이런 쪽 가보면은 진짜 뭐 엄청나게 개발 계획이 많아요. 근데 그런 데에 있는 빌라를 저는 차라리 저렴하게 경매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저렴하게 취득을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보거든요. 뭐 누구나 서울 강남 가고 싶어 하죠. 근데 금액도 비싸고 근데 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 강남이나 잠실이나 이런 데에도 한 15평, 20평 안 되는 빌라들은 아직도 3억, 4억 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약에 내가 그냥 그 지역에는 살아야 되고 실거주를 해야 된다. 근데 나는 아파트를 가기에는 아직 여력이 안 좋으니 돈을 벌 때까지는 그 지역에 살지만 나는 빌라에 살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일반 매매를 하는 것보다 경매로 사면 아직도 경매 낙찰가는 시세 대비해서 한 30%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너무 매력적인데 여러분 집사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만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워낙에 바쁘신 분이어가지고 저도 좀 이제 어렵게 모셨거든요. 근데 경매 명도 어렵잖아요. 그 명도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다들? 어려워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쉽습니다. 굳이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안 만나도 되고 네. 문자라든지 전화만으로도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명도를 진짜 몇십 명을 해보고 나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내 집이 이제 본인의 집이 아니게 된 전 소유자 같은 경우는 아쉬워하는 것들이 많아요. 본인이 상황이 안 좋아져갖고 집에서 쫓겨난 거니까.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그래도 자기가 나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부분 시간을 좀 달라고 해요. 내가 경매로 낙찰된 거 안다. 다 알고 다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상황이 안 좋으니 좀 시간을 달라. 이사할 때까지 뭐 한 2달이나 3달 정도 달라. 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그 안에 나가세요. 근데 그거를 또 마냥 믿을 수는 없어요. 네, 이게 네. 정말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돈 때문에 그렇게 지금 그거를 믿지를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분한테도 오히려 저희가 얘기하는 이사 비용 같은 경우는 뭐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저희는 시세보다 싸게 받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안 나가면 이 집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 하니까 만약에 대부분은 다 대출을 받아서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대출 이자가 나가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시간을 주던지 아니면은 너가 이 시간을 좀 빨리 나가면 내가 이자 낼 거를 은행이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은 줄게요 하면은 그분이 생각했을 때도 나도 어차피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 건데 이거를 내가 빨리 나가면은 나한테 이사비를 준다고 하니 그걸 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있는데 네. 그럴 때는 그냥 단호하게 제가 생각한 돈은 이거고 언제까지 나가시면 이 돈을 드리지 이 이후에 나가시면 저는 돈 안 주고 그냥 바로 법적인 절차 들어간다 하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시간을 더 달라고 하지 돈을 더 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도가 그렇게 아니, 어렵지는 않습니다. 명도가 이렇게 심플한 건가요?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정말 뭐, 단순하고 배째라 복잡하게 눕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배째라 배째라고 하고 눕는다 그러고 뭐 자기 여기서 죽는다 여기서 나 이제 네. 못 나간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법적인 절차를 전차를 밟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네. 실제로 밟아줘야 돼요. 네. 그냥 그런 분들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법원에 소장도 접수하고 명도 소송도 하고 네.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그렇게 막 나 죽는다 뭐 못 나간다 나는 여기 받을 돈이 많다라고 하는 분들도 맨 처음에는 막 1,000만 원 요구하셨던 분이 네. 결국에는 한 몇 달 지나면 80만 원 받고 나가면서 아 감사하다 이러면서 나가요. 아. 왜냐면 본인들도 나가야 되는 거를 알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아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근데 네. 잠깐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네. 이 방법을 집사람님에게 배우려면은 난 몇 시간 정도 배워야 돼요? 솔직히 경매하고 명도하고 이거를 배운다면 제가 이제 네. 정규 강의를 할 때 네. 저희가 경매 파트에서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는 한 2시간? 2시간? 2시간에서 길면 3시간? 네네. 그래서 제가 집사람님께 부탁드렸습니다. 무료 오프라인 강의로 한번 이 경매에 대해서 3시간 정도 해달라 했더니 흔쾌히 네네.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 좀 감사드리고 1월 24일 토요일 강남에서 집사남님의 경매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신청 방법은 고정 댓글에 있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시면은 이제 신청하실 수 있고 뭐 무료라고 말씀드렸는데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그 10,000원은 강의실 뭐 대관료에 다 쓰이는 거기 때문에 수익을 뭐 내는 그런 강의가 아니고 정말 무료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 강의 오시면은 뭐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정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이게 시간이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한 3시간에서 길면 4시간? 이 정도 제가 보통 세미나를 하면은 원데이 세미나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처음에 이제 경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경매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꼭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경매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경매 용어가 어떻고 경매를 했을 때는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경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대부분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경매를 입찰한다라고 하면 내가 시간을 쓰거나 뭔가 직접 가지 못하면은 비용을 주고 나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보통 경매를 투자를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바쁜 직장인들이 하기 좋은 거는 공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경매도 알려드리고 공매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공매가 왜 인터넷으로도 입찰이 되는지 그래서 공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거는 건설사들이나 이런 데서 분양을 하다가 분양이 안 된 물건들 그런 물건들은 보통 또 신탁공매라고 하는 게 진행이 되는데 그 신탁공매는 거의 대부분 잘 모르세요. 경매 공매는 그래도 한번 들어봤어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신탁공매는 보통 들어보신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한 10분 중에 하면 진짜 한 분? 이 정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경매 공매도 많이 투자를 하지만 신탁 공매를 정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경매, 공매, 신탁 공매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떤 포인트로 진행을 해야 되며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투자를 해왔는지 그런 거에서 꼭 이제 제가 실제 제 계약서부터 문자 내용부터 이걸 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뭐 이걸 다른 사람이 했던 거를 가지고 와서 강의를 하면 그건 사기지만 저는 제가 했던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보여드리는 거라서 10,000원이지만 저런 사람도 저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구나 꼭 이거를 이제 좀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경매 공매 투자하는 거 말고도 이제 회사를 조그맣게 운영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거의 대부분 20대 후반 3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월급 받아서 엄한 데 쓰지 말고 돈 모아와라. 그러면 이제 그 직원들은 제가 이제 맨날 사고 팔고 하는 거를 알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좀 저는 젊은 사회 초년생 이런 분들이나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좀 이제 주식을 하거나 코인을 하거나 이런 것도 좋지만 이제 저는 경매가 정말 안전마진을 가져가니까 저는 지금까지 손해를 본 적이 진짜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제가 손해봤던 건 딱 한 번 있어요. 남들이 그때 갭 투자가 엄청 뜬다 그래서 갭 투자 해본다고 이제 계약금 1,000,000원 넣었다가 전세 못 맞춰갖고 제가 계약금 포기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이후로 아예 그런 나는 내가 잘하는 경매나 해야지 남들이 뭔가 잘 된다 그래서 이걸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딱 한 번 그렇게 진짜 1,000,000원을 날려본 적이 있는데 경매 공매 투자해갖고는 진짜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꼭 네. 한번 들어보시고 네.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네, 1월 24일 날 강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고 지금 바로 강의 신청해 주시고 저도 참석을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재밌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땅땅 네. 무슨 땅이었고요. 감사합니다. 경매 공매를 집사하는 남자 집사남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